김지연 교수님께서 다크웹 소셜미디어 범죄 수집 추적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경찰청 미래치안도전기술과제 컨소시엄의 연구 책임자이자 또 과거에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자문위원으로 역임을 하셔서 산업과 학문에 있어서 융합적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 강연을 반 정도 딱 절반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모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든 세션 끝나고 나서 또 경품 추첨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지연 교수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주제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게 그냥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청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끝나는 3차년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밑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요. 미래치안 도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R&D 과제예요. 그래서 TRL 수준으로 보면은 2,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과제를 자유공모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인데 지금 카이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 기관이고 카이스트 사이버보안 연구센터하고 또 중소기업 한 군데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자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크웹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 다크웹이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선 접속을 하는 영역이 여기 보시는 서피스 웹하고 그 다음에 디웹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피스 웹 같은 경우는 주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때 접속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웹 같은 경우는 뭔가 로그인을 하고선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웹의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주로 토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다크웹에 접속을 하면은 누가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중 암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복구화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원래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선 그 해군에서 미국 해군에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인데 원래는 보안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항상 익명성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범죄의 영역으로 다시 악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범죄가 이런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웰컴 투 비디오는 많이 아실 텐데요. 여기 보이는 손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128만 명 회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폐쇄됐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고 해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건데 마약이 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마약을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다 거래를 해요. 그래서 벌써 옛날이지만 이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뭔가 그 거래를 할 때 어떤 통화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자유 공모로 제안서를 내면서 좀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울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대구경찰청에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다크웹 어떤 솔루션들이 존재하거든요. 경찰청에서 만든 그 다크웹 솔루션이 딘트라고 하는데 딘트라는 게 기존에 있는 상용 솔루션을 가지고선 조금 더 확대를 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AND OR
IP가 뭐고 뭐 트위터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사관분들이 실제로는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수사관 분들이 사이버 수사 연구원 분들이 아무도 접속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사실 이 딘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원분들이 그 각자 사건을 한 200, 거기에서 자료를 직접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한 사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여다보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뭐 마약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마약이라고 대놓고 또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적거든요. 은어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크웹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사관의 지식에 의존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근데 검색을 한다라고 해도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뭔가 수사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추적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유효한 단서를 뽑아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자동으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고 그걸로 알아서 다시 한번 크롤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어떤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안한 그 주제는 수집 체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뭐 마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마약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크웹에서 그 마약을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알아서 일단 쫙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고도화하든 해서 마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을 알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알아서 다시 한번 넣고 그러면은 또 수집하고 하면서 핵심 단서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동작하는 크롤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롤러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긁어오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중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다크웹들은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로그인을 하게끔 한다거나 캡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 같은 것들을 또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그 다크웹을 찾을 때 검색 엔진이 따로 있어요. 다크웹 상에. 근데 그 다크웹 상이 있는 그러니까 인덱싱된 사이트가 아닌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범죄다라고 하면은 대놓고 검색 엔진에다가 그걸 인덱싱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링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해서 은닉 다크웹도 잘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찾고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저희도 다크웹 수집했다라고 하면 벌써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다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실제 어떤 범죄 조직을 우리가 특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같이 엮어갖고선 단서를 확보를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지식 그래프로 일단 만들어서요. 일단 이렇게 뭔가 공통된 요소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갖고서 묶어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와 어떤 사이트가 같은 이메일을 갖고 있다. 이메일 그 텍스트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같은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ABC 우선 이메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서는 DF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일부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뭔가 식별자는
사이트들의 유사도를 분석을 해주면은 또 공통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범죄 조직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범죄 조직을 식별을 하고 단순히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래도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요 계정과 요 계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학습을 해보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연결이 생길 거다라는 예측까지 해서 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알고리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토르 네트워크 성능 저하 이 문제는 지금 카리스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토르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게 끊긴 건지 딜레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를 지금 카리스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상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수집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와 관련된 은어, 그 다음에 변형어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LSD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표준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LSD 한글하고 막 영어랑 섞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은어가 짝대기예요. 필로폰에 해당되는 건데 짝대기라는 이런 은어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마초도 뭐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대마인데 대하고 미음하고 알이라고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변형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오해 행위를 탐지하는 게 필요한데 수사관분들이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드 키워드를 가지고선 일단 검색을 하고 관련된 그 데이터에서 이런 은어들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SNS에서 많이 그 마약을 홍보를 하거나 뭐 아니면 판매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뭐 메타, 인스타그램, 카카오, 맥스,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필터링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 제일 많은 곳들이 사실 여기 X하고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캡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다크웹은요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로그인을 해라, 회원 가입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캡차가 범죄마다 조금 유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뭔가 좀 노이즈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노이즈를 좀 제거해 갖고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집한 그 데이터에 캡차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학습한 뭐 딥러닝 모델 가지고선 글자를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긁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또 긁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아동 성범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캡차도 되게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아이인데 남아도 있고요. 근데 천사들 중에서 악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마 이렇게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는 또 이미지 학습 같은 거를 통해서 또 그 식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끊어진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끊어진 원을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또 캡차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간 나체 사진들이 있는데 일부러 모자이크 좀 처리를 해놨는데요. 다른 사진들과 다른 거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은닉 다크웹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인덱싱 되지 않는 그런 다크웹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찾냐면은 뭐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인덱싱된 사이트에 접근을 해보니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또 링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한번 크롤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런 사이트가 음닉 다크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은밀하게 뭐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검색 엔진에다가 사이트를 인덱싱하지 않고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시드 키워드를 가지고서 먼저 텍스트 크롤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걸 통해서 핵심 그 어떤 범죄 용어를 또 찾아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뭐 굉장히 뭐 많이 또 하실 테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아이젠 벡터나 그다음에 어드투백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했더니 실제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관련된 키워드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크롤링을 해보니까 정말 범죄 사이트가 잘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법이 이렇게 범죄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유효한지 이런 논문들도 지금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써가지고선 뭐 머신러닝 기법이랑 조합을 해갖고서 또 찾아보게 되면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에서 이 여러 사이트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잘 찾아내고요.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쓰게 되면은 한 사이트 안에서 그 단어와 정말 좀 심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조합을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일단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좀 가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뭐 수집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커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3,387개 성범죄 트윗을 수집을 한 건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지식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지식 그래프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유사성이 높은 우리가 어떤 트윗을 하나 올린다라고 해도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해시태그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용하는 해시태그가 같을 수인데 그 해시태그가 다 똑같냐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분석을 해도 그 범죄 조식을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개발을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트위터에서 요거는 마약 범죄를 한번 수집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뭐냐면 지금 트윗들이에요. 근데 요 트윗에서 서로 다른 계정에서 올린 트윗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의 똑같은 계정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트윗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계정 내에서 올렸지만 이렇게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결국에는 한 통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도 하나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식별을 할 때 이런 지식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공통된 식별자, 특히나 그 주로 텔레그램 같은 데로 유인을 해갖고서 실제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찾은 공통된 식별자를 들어가 본 결과 실제로 중국 그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계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범죄 조직들이요 결국에는 공통된 식별자를 가능한 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식별자만 갖고서 공통된 그런 조직을 찾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인스타그램 예제거든요. 인스타그램 예제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계정의 프로필 사진들이에요. 서로 다른 계정인데 결국에는 프로필 사진이 똑같죠. 그 다음에 소개 글인데 프로필에 있는 소개 글도 보면은 분명히 다른 계정인데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게시 글도 결국에는 계속 같은 마약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역시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결국엔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을 식별을 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유효하냐라고 했었을 때 통계를 보니까 프로필 사진 굉장히 유효했고요. 그다음에 소개글이 유사해도 같은 조직의 확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조금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글 쓴 거 이런 것들이 유사하면 같은 조직의 확률이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크웹에서 한번 유사도 분석을 해본 건데요. 다크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유사도 분석을 했냐면은 크롤링을 해올 때 HTML까지 다 긁어오거든요. 그래서 HTML과 텍스트 전부 다 한번 텍스트 그 유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분명히 다른 사이트예요. 다른 사이트인데 결국에는 한 그 운영자가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가 보니까 템플릿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도 분석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특정 범죄 조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저희 눈에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다른 사이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었을 때 같은 그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텍스트 그 HTML이랑 텍스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온 가상화폐 지갑 주소랑 여기에서 나온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흘러들어갔다. 트랜잭션을 쫓아가 보니까 하나의 지갑으로 흘러갔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TML 태그와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의 유사도를 보면은 이거 역시도 범죄 조직을 그 공통된 범죄 조직을 식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 거래 다 마찬가지예요. 유사도 그 분석을 해갖고선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어느 태그 같은 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들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뭐 이메일 같은 거 결국에는 유사하다라고 한 곳들에서 공통된 식별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효하다라는 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은 그룹이다라고 해가지고선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그 다크웹의 링크가 56자리거든요. 랜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거를 본인이 설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이다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 어니언 그 링크 앞에 요 글자를 똑같이 설정을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연구도 좀 하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보통은 뭐 AI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걸 하시냐면은 주로 그냥 오픈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오픈 데이터셋을 갖고 이게 딥페이크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그거야 뭐 AI 뭐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뭐 정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갖고선 우리가 성범죄 실제로 SNS에 유포되는 딥페이크를 탐지하는데 이걸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정확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을 좀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런 걸로는 결국에는 탐지를 못한다. 실제 적용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체 데이터셋을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를 그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얼굴 부분을 이렇게 딥페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사진은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본
해시태그나 이런 텍스트 자체를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딥페이크를 한 그 600장 정도, 얼굴만 그 합성한 거, 몸만 합성한 거, 그 다음에 원본, 그 다음에 딥페이크, 이걸 직접 다 수집을 해갖고선 SNS 탐지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는 뭐 한 20%도 안 나오던 정확도가 이렇게 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SNS에 퍼져가는 그런 딥페이크를 탐지를 할 때는 데이터셋부터 크롤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걸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탐지를 먼저 해야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추적을 하기 위해서 탐지를 했고, 그래서 한번 그 한국 딥페이크, 뭐 일본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직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똑같은 그 딥페이크를 오늘 올리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계정과 또 이 계정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거 봐서 같은 계정이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유포자를 추적을 할 때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그 지식 그래프 모델링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딥페이크를 탐지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뭐 CNN, 뭐 레즈넷 이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단일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요새 그래프 신경망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프 인베딩 기법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겪어서 경험을 해서 그래서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단일 모델로 이렇게 그 딥페이크를 탐지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CNN을 하고 그래프 인베딩 기법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 얼굴,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그래프 신경망, 그래프 인베딩 기법을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크웹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다크웹 범죄가요, 다크웹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크웹 안에서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를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미디어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웹과 소셜미디어에 연계된 그런 범죄를 다 탐지하고 최종 목표는 수사를 하기 위한 그 범인을 특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단서를 다크웹만 보면은 익명성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까지 나와가지고 이 단서를 조합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 그래프도 그리고 그다음에 딥러닝도 하고 그래프 신경망으로 예측도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조직이 특정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을 잠깐만 좀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처음에는 없던 링크가 나중에는 생길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연구, 이것도 그래프 신경망으로 학습하는 건데 저희가 100만 건의 트윗을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0만 건의 트윗으로 했었을 때 정확도가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검증한다는 거는 솔직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데이터셋 가지고선 정확도를 그냥 측정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델에 따르면 이 계정과 저 계정이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연결이 내일 생길지 1년 뒤에 생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R&D 연구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결국에는 실증랩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실제 수사에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예측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연구를 지속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 AI 시대에서 저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안에서 거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크웹이나 딥페이크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제 AI 기술로 추적부터 탐지,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한 프로세스에서 아주 흥미롭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향후 이제 저희가 컴퓨터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또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유의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영 교수님.